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척추뼈의 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척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엉치뼈 5개, 꼬리뼈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흉추에는 양옆으로 갈비뼈가 붙어 있게 되고요. 갈비뼈는 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엉치뼈는 서로 이제 융합이 되게 되죠. 꼬리뼈도 융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개수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자면 경추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를 모두 더하면 24개의 척추뼈가 되는 거고, 밑에 엉치뼈와 꼬리뼈까지 더해지면은 총 33개의 척추뼈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척추뼈는 다양한 변이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척추뼈의 개수에도 변이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32개의 척추뼈를 갖는 경우도 있고요. 34개의 척추뼈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척추의 변이는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2가지 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척추뼈와 갈비뼈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갈비뼈는 아까도 말했듯이 흉추에 붙어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C 스파인에도 갈비뼈가 자라날 수가 있고 L 스파인에도 갈비뼈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이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거고, 또 하나는 엉치뼈, 세이크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이크럼은 융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융합이 완전히 다 되기도 하고 융합이 다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융합되는 정도에 따른 변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요 밑에 있는 그림으로 와볼까요? 얘는 이제 첫 번째 S1, S2, S3, S4, 5 이렇게 있을 텐데, 이 S1이 완벽히 융합이 되지 않은 떨어진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 L5가 엉치뼈와 함께 융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척추뼈의 변이, 이 2가지 종류의 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뼈의 변이는 다양한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인종, 그리고 성별,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척추의 변이는 보통은 잘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우연히 척추의 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가다 통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러한 변이들이 관찰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척추의 변이는 엑스레이를 볼 때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게 특히나 중요하게 다뤄질 때는 우리가 골절이나 어떠한 상해를 경험을 할 때 그 골절의 위치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때 조금 주의를 요하게 되죠.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L스파인에도 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갈비뼈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원래는 L1이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갈비뼈가 맨 밑에 붙어 있는 거를 T12라고 보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건 T12인가 보다 라고 이제 평가를 쉽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변이가 있는 줄을 모르면 이런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변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하고 골절의 위치를 평가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변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사전 지식을 하나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뼈의 발생의 이 고라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놔 봤는데요. 이 첫 번째는 경추입니다. 이 오시피케이션, 뼈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것들이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간단히 경추부터 알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그려놓은 얘가 바로 1차 뼈대기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고라 중심이죠. 뼈 발생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현한 거를 2차 뼈대기 뼈 발생 또는 골화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색으로 그려진 게 바로 연골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얘가 바로 조금 확대해 볼까요? 갈비뼈 요소라는 부위입니다.
코스탈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번 간단히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뼈가 생성이 될 때 1차 고라 중심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2차 고라 중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이에 뼈가 될 부위가 먼저 연골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곳이 연골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골이 뼈로 대치되면서 이 뼈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중 연골에는 이 갈비뼈 요소 코스탈 엘레먼트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그려놨는데요. 그 갈비뼈 요소라는 부위는 경추에도 있고 흉추에도 있고 요추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것이 바로 갈비뼈 요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갈비뼈로 자라나게 되는 곳은 흉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로 갈비뼈죠. 경추의 갈비뼈 요소는 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가로돌기에 해당이 되죠. 경추의 가로돌기는 두 부위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앞 결절과 뒤 결절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갈비뼈 요소가 바로 가로돌기의 앞 결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요추로 한번 와볼까요? 요추의 갈비뼈 요소는 바로 가로돌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경추, 흉추, 요추는 모두 다 갈비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시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갈비뼈를 만들 수 있는 그 요소는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추에도 갈비뼈가 생길 수도 있고 요추에도 갈비뼈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흉추에만 갈비뼈가 형성이 되는데 다양한 변이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C7에 갈비뼈가 이렇게 자라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를 바로 목 갈비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cervical rib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으로 와볼까요? T12 밑이 L1에 해당이 되죠. 이 L1에 이렇게 갈비뼈를 갖게 됩니다. 요거를 바로 허리 갈비뼈라고 얘기를 하고요. 룸바 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는 목에도 생길 수 있고 허리에도 생길 수 있는데 보통은 목과 흉추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행 부위인 C7에 주로 일어나게 되고 T12, L1의 이 경계 이행 부위인 L1에 주로 립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변이들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 엉치 부위로 한번 가볼게요.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L1이죠. 2, 3, 4. 요추는 총 5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5번의 위치에 해당이 될 텐데 이 요추가 마치 엉치처럼 엉치에 융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요추의 엉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얘는 L5의 엉치화는 sacr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얘는 L1, 2, 3, 4, 5 그리고 이 밑에는 sacrum이 융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맨 위에 하나가 이제 분리돼서 위에 떨어져 나와 있죠. 얘는 S1일 텐데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죠. 마치 요추처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는 엉치의 요추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S1의 룸바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이크럴리제이션과 룸바리제이션은 굉장히 다양한 모형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다뤄볼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애는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요추가 5개가 정확히 있고 이 엉치도 완전히 융합이 된 이 정상적인 상태이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엉치가 위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목갈비뼈가 있음으로 해서 이 갈비뼈도 하나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 T12의 갈비뼈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정상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척추뼈가 위로 올라가는 머리 쪽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레니얼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서비컬 립이 있고 T12의 립이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그리고 L5의 세이크럴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전체적으로 머리 쪽으로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크레니얼 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엉치뼈가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듯한 모양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T12의 립이 사이즈가 조금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1에 자그마한 갈비뼈 하나가 붙게 되고요.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허리뼈가 아래로 이동된 이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꼬리 쪽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우달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세이크럴리제이션과 룸바리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크럴리제이션과 룸바리제이션 같은 변이를 우리는 보통 이행성 척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자로 LSTV라고 쓰고요. 룸보세이크럴 트랜지셔널 볼테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행이죠. 즉 요추와 천추의 이행 부위에 변이가 나타나는 척추를 이행성 척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타입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뒤에다가 그려놔 봤습니다. 이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첫 번째 1A, 1B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나만 하고 갈 건데요. 이 이행 부위의 이 가로 돌기의 크기가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19mm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커진 거를 우리는 주걱처럼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즉 가시 돌기가 커져 있는 거를 스파출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걱을 스파출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파출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천추와 융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즉 퓨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관절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융합은 되지 않았지만 관절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 관절은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동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diastrodal joint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타입은 트랜스버스가 커진 상태를 이 첫 번째 타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디스 플라스틱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형성 장애라고 이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이 트랜스버스가 이제 커진 상태를 이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A는 한쪽으로만 트랜스버스가 커진 경우, 그리고 B타입은 양쪽으로 트랜스버스가 커진 상태를 1B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A타입은 모두 다 이제 변이가 한쪽으로만 일어난 걸 A타입으로 보고요. B타입은 양쪽으로 변이가 동시에 일어난 거를 B타입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볼게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아주 커져가지고 밑에 있는 천추와 관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동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타입 2는 가동 관절을 형성한 거를 타입 2라고 얘기를 하고요. A는 역시 한쪽으로 일어난 거를 2A 타입,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동 관절이 형성된 거를 2B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관절을 넘어서 이제 아예 융합이 된 상태인 거죠. 즉, 퓨전된 상태죠. 융합이 된 상태. 한쪽으로 일어나면 3A 타입, 그리고 양쪽으로 다 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3B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타입은 한쪽은 가동 관절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또 한쪽은 융합을 하게 되는 거를 4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류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 타입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타입. 여기서 얘는 L5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S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L5라면 이 L5가 이 천추와 융합된 상태이죠. 가동 관절을 형성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이크럴리제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그림에서 여기가 S1에 해당이 된다면 S1이 완전히 융합되지 못하고 요추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룸바리제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한다면 incomplete, 불완전한 룸바리제이션이거나 또는 세이크럴리제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변이들이 과연 통증을 야기할까요? 물론 통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그 통증을 설명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베르톨루티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말로도 적어볼게요. 베르톨루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하부 요추의 가로돌기가 커져서 천추나 엉덩뼈와 관절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요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베르톨로티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요 옆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얘가 만약에 L5라고 하고 이 밑에 이제 S1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 가로돌기가 커져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천추와 이렇게 관절을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커져서 이 옆에 있는 얘가 바로 엉덩뼈죠. 일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이제 천추에 해당이 되고요. 세이크럼이죠. 즉, 이 가로돌기가 커져서 관절을 형성하는 거는 이 천추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일리움, 엉덩뼈와도 관절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이렇게 관절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요통이 생기게 되는 거를 바로 베르톨로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통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관절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허리나 천추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정상과는 다른 어떠한 변화들을 겪게 될 수가 있겠죠. 즉, 여기 옆에서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는 이 L5와 S1 사이에 이 디스크만 존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옆에 또 다른 관절을 형성을 하면서 그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레벨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즉, 얘네들이 마치 하나의 엉치처럼 이제 행동하면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이 위쪽에 있는 레벨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부담을 받는 게 바로 디스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디스크의 퇴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레벨의 디스크가 퇴행 속도를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변이 있는 사람들의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은 보통 젊은 나이에 이 바로 위에 있는 레벨의 디스크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거를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없던 가동 관절이 지금 생기게 된 거죠. 이 관절이라는 거는 항상 퇴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퇴행을 하게 되면 그 퇴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과대 증식시키게 되죠. 그것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골극이라는 겁니다. 뼈가 자라나게 되죠. 그러면 그 관절면의 움직임에 또다시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골극이 자라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옆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지워볼까요? 이렇게 관절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과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빠져나오는 신경들을 압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증이 발현이 되고 다양한 증상들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베르톨로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목 서비컬 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컬 립은 보통 C7에 일어나게 되고요. C7의 가로돌기가 선천적으로 과도하게 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이 서비컬 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서비컬 립의 사이즈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들이 붙는 부착 부위도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이 부착 부위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보통은 첫 번째 립의 뒤쪽 포스테리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뒤쪽에 달라붙게 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거는 파이브러스 밴드가 그거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섬유성 밴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엑스레이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바로 T1에 해당이 되고요. 그 옆에 이렇게 갈비뼈, 첫 번째 갈비뼈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C7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정상적인 가로돌기는 이렇게 있지만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길게 자라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서비컬 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서비컬 립의 크기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모양도 다양합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갈비뼈라고 얘기를 했죠. 이 첫 번째 갈비뼈의 이 뒤쪽에 이렇게 밴드를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옆에다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지금 첫 번째 립이고요. 또는
이렇게 끝이 립에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주 길게 밴드를 형성하면서 이 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길게 뻗어가면서 두 번째 립에 이렇게 부착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모두 다 서비컬 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더 많은 거는 한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한쪽으로 발생해도 레프트에 그리고 또 라이트에 이 중에는 보통은 레프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서비컬 립도 보통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는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구조물들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통증과 다양한 증상들을 우리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은 가슴문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흉곽출구 증후군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보겠지만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비컬 립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가 바로 C7에 해당이 되고요. 이 C7에서 이렇게 서비컬 립이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이게 첫 번째 립, 첫 번째 갈비뼈고요. 여기에 이제 파이브러스 밴드로 이렇게 연결된 그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립 주변에 붙는 인설션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목에 있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와 이 첫 번째 립에 이렇게 인설션 하는 이 근육은 바로 스칼렛 머슬에 해당이 됩니다. 머슬은 약자로 M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사각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각근은 세 갈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안테리어, 앞쪽에 있어서 안테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미들, 가운데 있어서 미들, 스칼렛 머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테리어도 있는데 포스테리어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려지지는 않는 거고요. 포스테리어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립까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 자, 이 안테리어 스칼렛 머슬과 미들 스칼렛 머슬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옆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게 이제 안테리어 스칼렛 머슬이고요. 얘가 이제 미들 스칼렛 머슬이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신경 다발이 지나가고 있고요. 좀 다시 지울게요. 그리고 이렇게 혈관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확대해서 약간 오블릭 뷰로 본 게 이 세 번째 그림이고요. 즉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각근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 다발을 팔신경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키알 플렉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신경 다발이 지나간다. 그리고 혈관도 지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근육 사이로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가뜩이나 좁은 틈을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비컬 립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면 이 사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 신경과 혈관을 누르면서 다양한 증상들을 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옆에 그림 엑스레이 잠깐 지워보고 이 목에서 이 상지로 이어지는 신경과 혈관이 있게 되는데 그 지나가는 통로를 좁게 해서 얘네들을 압박하게 되면서 다양한 상지의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을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혈관과 팔신경얼기를 압박하면서 상지의 저림이나 통증 그리고 혈관을 누르기 때문에 혈류가 잘 통하지 않으면서 청색증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서비컬 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척추뼈의 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척추뼈의 변이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갈비뼈와의 관계에 대한 척추뼈 변이와 엉치뼈의 융합 정도에 따른 세이크럴리제이션 그리고 룸바리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